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건강한가요? 행복한 미래의학 김지윤입니다. 건강한 삶,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꿔볼 만한 그런 희망인데요.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의학을 우리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서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미래의학 이야기 저희가 나눠볼까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네. 과연 암 환자도 행복할 수 있을까? 네. 한번 그거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미래의학 편에서는 행복한 암 치료. 그래서 암 치료를 어떻게 하면은 암 환자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있잖아요. 어떤 뭐 외부적인 균이든 스트레스든 과로든 다치든 뭐 하더라도 거기에 세포들이 처음에는 막 염증도 유발하고 뭐 이래저래 세포들이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정상세포로 다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포들의 항상성 기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그 기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명력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원인들, 병을 유발하는 원인들, 주로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나 세균이나 잘못된 음식이나 뭐 타박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과로나 또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을 해치는 인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제 그 병적인 상황으로 만드는데, 대부분 항상성 기전에 의해서 극복이 되지만, 만약에 이러한 그런 병의 인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성적으로 만약에 가해를 하면 우리 세포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부터 세포가 힘들기 시작하는데, 염증이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염증이 회복되기도 전에 또다시 그러한 인자에 노출이 되면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게 되고, 또 잘못된 독성에 의해 가지고 활성산소도 생기고, 항상성 기전에 관계했던 그런 세포들의 생명적 메커니즘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몸을 해치는 이상한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러한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몸을 이제 손상시키는 쪽의 방향으로 세포들이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좋지 않은 세포들이 성장하고 분열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면서 암적인 조직이 세력화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서운 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암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좋지 않은 병적인 인자들이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중됐을 때 제대로 치료 못하고 이어지면 그러한 새로운 악성 조직들, 세력들이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암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껏은 이렇게 서양의학에서 주로 암을 다뤄왔잖아요, 박사님. 네. 이제 암이 있으니까 암을 죽이는 쪽으로만 이제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암을 죽이는 형태의 치료법이 개발이 됐는데, 그것이 서양의학의 표준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독성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 항암 치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요법도 있고 방사선요법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암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치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치료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우선순위로 이제 치료의 한 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암은 죽이는데 이러한 표준 치료들이 이제 독성이 많고 또 공격적이고 막 이러니까 몸까지 좀 이렇게 손상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것을 보완하는 치료의 대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표준 치료들이 암을 죽이면서도 정상세포를 같이 손상시켜서 전이와 재활을 시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암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치료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제가 행복한 암 치료이잖아요. 이 암이라는 단어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질적이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 행복한 암 치료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일단 암 선고를 받으면 환자나 가족들은, 내가 표현을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한쪽 발은 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네.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또 근심, 시름 속에서 살아요. 그런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그 정신적인 문제가 심리 상태가 오히려 암을 네.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또 항암 치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포 독성이라든가 면역 손상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지 못했던 현실을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행복한 암 치료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몸의 다른 기능들 혹은 이 정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사실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한 거는 1992년서부터니까 네. 꽤 오래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론은 네.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잘 화학적으로 융합을 하면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 서양의학 그리고 한의학의 융합을 이루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융합의학이라고 전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조금 대단히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좀 쉽게 간략해서 설명을 한다면 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은 너무나 딱 들어맞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서양의학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또 한의학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양의학의 단점은 한의학에 갖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또 한의학의 단점을 서양의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네. 갖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서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중복 치료가 돼가지고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해서 융합을 한다면 세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암은 서양의학의 항암 치료나 수술요법으로 암은 죽이면서 인체의 그 손상된 그로 인해서 손상된 면역 기능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의학에서 올려주면 암은 죽이되 몸도 살린다. 네.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 두 번째는 항암이나 수술요법의 어떤 독성 부작용을 없애는 쪽으로 한약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항암 치료할 때 그런 치료를 같이 하면 편안한 고통이 줄어들면서 편안한 암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훨씬 고통이 줄어들거든요. 세 번째는 몸의 면역 기능을 올려줄 수 있음으로 해서 전이와 재발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목표가 융합의학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편안한 암 치료가 가능하고 암도 죽이고 몸도 살리는 일이 가능하고 전이 재발을 억제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세 가지가 융합의학 암 치료의 목표이고 그런 열매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그런데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할 때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가 따로 있을까요? 1996년도에 보다 나은 암 치료의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해서 관심 있는 암 치료 전문 양의사와 또 대학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뤘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 한의사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 영양학자, 암 환자 대표, 그다음에 호스피스 전문가들, 암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한번 더 나은 암 치료를 위해서 진솔한 대화를 하자 하면서 세미나 형태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개최를 하면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의견이 우리가 같이 정리가 됐는데, 첫 번째는 항암 치료가 분명히 암은 죽이지만 몸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양의사든 한의사든 같이 공감하자. 네. 두 번째는 한약이 항암 치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구태여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서양의학에 의뢰를 하고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의학을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암 치료, 서양의 항암 치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 기능이나 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어진 거는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한약으로 항암 독성과 부작용을 쪽으로 한약을 다시 개발하자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1999년도에 복지부에서 그런 난치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공동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길을 열어보라 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이제 따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이제 간암하고 위암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양방의 이제 항암 치료와 또 한방 치료 단독군하고 그다음에 20명은 그렇게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면서 20명 정도는 한의학의 이제 면역 기능을 올리는 치료를 병행했을 때 임상 연구를 저희들이 하는 첫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이렇게 융합의학으로 암 치료를 시도하셨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궁금하시죠? 네. 사실은 그때 항암 치료를 한 군보다 한방에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것을 같이 병행했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모발 탈락도 덜 되고 식사도 잘하고 체력도 좋아지고 뭐 몸의 통증도 그래서 항암 치료의 독성을 내서 며칠 힘들거든요 환자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됐고 20명씩 했던 이런 연구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준 것이고요. 네. 박사님 정말 앞으로 양방과 한방의 이런 융합의학 암 치료가 정말 기대되는 바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서양의학의 암 치료, 그 표준 치료의 독성을 제거해 주는 네. 거 하나. 두 번째는 암 환자의 면역 기능, 골수 기능, 소화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심적 부담이라든가 스트레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사실 따져보면은 뭐 암 환자들이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져가지고 또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약들이 오히려 더 해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이 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식이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암 환자의 그 면역 기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잘 먹고 좋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화학적 독성을 제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천연 한약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약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 약을 제가 항암 병행방이라고 이름 쉽게 정했어요. 항암 치료할 때 병행해서 드셔라. 그래가지고 그런 약을 쓰게 되면 많이 그 독성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증상들도 많이 개선이 돼요. 오심, 구토, 뭐 통증, 모발 탈락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되고요. 항암 치료를 아주 편안하게 받고 항암 독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들을 훨씬 완화시키고 혈액학적, 면역학적 기능들이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 이후에 한방 치료를 병행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상태에서 그 약이 독해잖아요. 그럼 이제 며칠은 이제 막 밥도 못 먹고 뭐 토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한 3, 4일 있으면은 또 괜찮아져요. 면역 주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사 같은 거 좀 맞고 이제 한방에 가서는 이제 침, 뜸 뭐 이제 이런 거를 골고루 받다 보니까는 양방하고 한방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모든 면에서 다 좋게 되고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요 저는 그 환자 그냥 일반인들이 환자라고 안 봐요 저를. 예, 환자라고 안 보고 그래서 너무 저를 건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픈 것보다 낫잖아요. 네,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 전 그리고 후의 차이가 정말로 큰데요.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 관리, 이런 체력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사실 되게 우울증과 두려움, 불안증, 불면증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근데 이럴 때 이제 의학에서는 이제 항우울제나 수면제 같은 걸 쓰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암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환경들이 환자들에게 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극복을 해서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이 이제 배려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네. 자기 암 환자 같지가 않다고. 이게 얼마나 그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박사님, 그런데 이후에 또 식이요법 관련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자들이 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 식사 상태가 네. 굉장히 불량합니다. 좋은 음식과 영양과 독성이 없는 것들을 해서 그런 식이요법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암과 행복하게 맞서 싸우는 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들어보고 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항암 치료 끝나고 손발저린가 뭐 이제 잘 못 먹는 거, 좀 메스껍고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는 거. 일단 먹는 거는 좀 거부 반응이 확실히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제가 3일 동안은 못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밖에서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몸무게도 원상태로 좀 돌아가는 상태고, 그리고 이 다리 저림이나 뭐 손저림 이런 것도 이걸 뭐 침 맞아서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도수치를 봐서도 좋아질 수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하여간 오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주위가 산이니까 운동 코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내가 원하면은 뭐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뭐 자유스러운 생활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박사님, 오늘 저희가 융합의학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주의할 점들, 그리고 부작용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 저희는 암만을 위해서 이런 한의학을 새롭게 개발해왔던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의료계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사실 오랫동안에 검증된 그런 연구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그 한약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인정된 것들에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연제제, 독이 없는 약들로 항암제의 어떤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으로 재구성된 이런 치료는 이제 적극 권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계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융합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미래의학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박사님. 네. 아쉽죠? 네, 아쉬워요, 네. 박사님. 할 얘기가 훨씬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게 행복한 미래의학 OBS에서 이렇게 장시간 앞으로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그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드렸는데, 한의학도 이제 새로 변화돼야 되고, 새로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잘 고안된 형태의 융합의학형 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지지도 해주시고 또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오늘 최서영 박사님과 행복한 미래의학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